몽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황량하고 신비로우며 독특한 땅 중 하나. 이곳은 전설적인 전사 칭기즈칸이 태어난 땅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유목민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초원이를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와 음률 가득한 노래를 통해 그 정신이 전해집니다. 기묘한 축제들, 생존을 위한 음식, 신비로운 영적 문화까지 몽골은 여러분을 놀라움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람과 모래, 전설의 땅 몽골에 대한 15가지 기묘하고 놀랍고 매혹적인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번 99% 의국토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총면적 약 160만 km로 서유럽과 중부유럽 여러 나라 위면적을 합친 수준인 몽골은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넓은 땅에 99.7%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몽골의 인구는 약 340만 물결표 400만 명에 불과하여 아시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1제곱킬로미터당 약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지리적 위치와 혹독한 기후 조건에 있습니다. 몽골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해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아 해양 위기온 조절 효과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극심한 추위를 겪는 극단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 섭씨 50도 이하까지 떨어지며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시베리아에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찬바람으로 인해 겨울이 무려 6개월이나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국토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수도 울란바토르나 몇몇 도시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낮은 인구 밀도와 오염을 일으키는 대형 산업 도시가 거의 없는 점 덕분에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밤하늘에는 아수하고 대 별자리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여름말이나 가을에는 멋진 유성우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푸른 하늘의 나라로 불리며 연중 평균 260일 이상의 뜨는 맑고 청명한 하늘을 자랑합니다. 이는 끝없는 초원을 탐험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2번 한때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한 나라. 오늘날의 몽골도 넓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광대했습니다. 13세기 초 칭기즈칸의 지도 아래 세워진 몽골 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동유럽에서 유라시아 전역까지 진격하며 지구 육지 면적 이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제국의 영토는 시베리아 대부분, 동남아시아, 인도아 대륙, 이란, 중동 전체를 포함하며 전성기 인구 면적이 무려 2,400만 km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와 호주의 면적을 합친 것과 맞먹고 현대 중국의 2.5배, 인도의 4배, 오늘날 몽골의 16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몽골 제국이 지배한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칭기즈칸이 1227년에 사망한 후 제국은 네 아들과 후계자들에게 나누어졌고 이는 곧 제국이 분열과 쇠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몽골 인구는 약 200만 명에 불과했으며 1억 명의 피지배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구 격차와 더불어 정착 문명이 부족해 행정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통치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몽골인들은 정복한 민족을 동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인구에 흡수되어 정체성과 권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통치 방식은 피지배 지역의 강한 반발과 반란을 불러왔고 결국 몽골은 점차 패퇴하며 오늘날의 영토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비록 제국은 무너졌지만 칭기즈칸 이유사는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유전자입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전역의 수백만 명의 남성이 칭기즈칸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마다 그 지역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두었고 시간이 지나며 그의 후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칭기즈칸의 남성 후손은 약 1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모두 모은다면 중형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3번 아름다울수록 배우자를 찾기 어렵다. 역사학자들은 몽골이 용감한 군대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지만 몽골 여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공평한 일입니다. 몽골 여성은 과거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 발전을 책임졌고 남성은 전사 수련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마을에서 무당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 매우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중세 유럽 여성들과 비교하면 몽골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부족의 여성 지도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친기즈칸 사후, 그의 며느리와 딸들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고 일정 기간 동안 강력한 사회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여성 지도자는 만두아이 카툰으로 친기즈칸이 후손과 결혼한 그녀는 15세기 혼란기 동안 몽골 통일을 위해 함께 싸운 용맹한 여전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몽골 여성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여성의 직업적 승진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여성들은 학력이 더 높고 실업률도 낮으며 전통적으로 남성이 일로 여겨졌던 가축 방목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술집, 펍, 클럽 등에서도 여성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특히 졸업 후 도시에서 일을 지속하려는 여성들은 배우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나 직장 등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몽골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15세 이상 남성이 약 40% 가기혼인 반면 여성은 32%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몽골 여성들이 틴더, 범블 같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해외에서 배우자를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서양 남성 위존 중심, 평등의식, 삶의 공유에 대한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뛰어난 외모, 높은 학력,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몽골 여성들은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몽골 여성들이 매우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들에게 감명받았다면 3번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4번. 많은 몽골 여성들이 꽃을 판다. 오늘날 몽골 여성들이 사회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꽃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몽골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은 2만 명이 넘으며 인구 비율로 비교했을 때 이는 태국이나 방글라데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빈곤입니다. 몽골은 80종 이상의 광물과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륨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과 인력이 부족해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채굴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높아 소득이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산업은 낙후되어 있고 농업도 별반 따르지 않습니다. 몽골의 자연환경은 매우 혹독하여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초원에서 가축을 방목하며 살아가지만 사막화로 인해 초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호수와 강은 말라가며 목초지 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몽골의 연간 GDP는 약 200억 달러, 하나 약 27조 6천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중국 내 몽골자치구의 GDP 약 500억 달러, 하나 약 69조 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한 높은 독신율과 몽골 정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일부 다처제권장도 결혼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기회의 부족 속에서 여성들은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꽃을 파는 산업은 여성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단순히 빈곤 때문만은 아니며 한국의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꽃 구매 서비스의 주요 고객군 중 하나로 1인당 평균 500달러, 하나 약 69만 원 이상을 소비하며 매년 수백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한국 남성들이 몽골을 비롯한 해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몽골을 찾는 한국인 남성이 증가하면서 관광산업까지 활성화되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 이 산업을 통해 약 5억 달러, 하나 약 6조 9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수입원이 된 것입니다. 5번. 몽골인은 목욕하지 않는다. 몽골인은 일주일, 심지어 한 달 이상 목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위생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유목신앙과 독특한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광활한 초원에서는 물이 매우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자주 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혹독한 겨울철에는 몸을 씻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약초를 태워 찜질하거나 불이 식물에서 추출한 가루로 땀과 냄새를 제거하는 등 다른 청결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물을 절약할 뿐 아니라 가혹한 자연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몽골 사람들이 현재는 위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친기즈칸 시대에는 거의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목욕이 용위열맥을 건드리는 행위로 여겨져 신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에서 씻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반면에 채취는 행운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고유한 재취를 가진 사람은 공동체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위생 개념을 넘어서 몽골의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은 현대의 사회규범을 초월하는 안떼정신입니다. 추운 겨울밤,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 집주인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집안의 여성이 손님과 함께 잠자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여성과 손님은 등을 맞대고 누워 체온을 나누는데 이는 여성이 체온이 남성보다 높아야 지인이 체온 저하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풍습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며 현대윤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몽골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목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현재 100만 명 이상의 몽골인들이 게르 또는 유르트라는 전통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천막은 이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여 혹독한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목민들이 현대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게르 앞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조명, TV, 심지어 와이파이 공유기까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뉴스도 보고 영상 통화도 하고 SNS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면서도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욕 없이 초원위에서 유목 생활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며칠 동안 안 씻고 버틸 수 있을지 남겨주세요. 6번. 세계 최초의 국제 우편 시스템. 몽골은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지만 놀랍게도 자체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해군은 단 7명의 수병과 1982년에 소련에서 기증받은 낡은 군함 1척, 그리고 몇 척의 작은 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몽골 북부 이담 소인 코브그호를 순찰하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국내 바다 로블리며 국경보호와 업감시를 담당합니다. 또한 성수기에는 관광개구리 하나네까지 겸하고 있어 관광보안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13세기 쿠빌라이 칸의 통치하에 몽골이 수천 척의 전함을 보유한 강력한 해군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국은 상영토 확장을 위해 2차례 일본 침공작전을 벌였지만 2번 모두 거대한 태풍으로 인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몽골은 또한 세계 최초로 국제우편 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이나 현대 우체국이 생기기 전 몽골 제국은 얌이라 불리는 고도로 효율적인 정보 전달망을 구축했습니다. 얌은 주요 도로를 따라 약 40km 간격으로 설치된 1400개 이상의 우편 중개소로 구성되었으며 약 5만 마리의 말이 항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편 배달원은 말만 바꾸어가며 하루에 200km 이상 이동할 수 있었고 덕분에 아시아의 정보가 유럽까지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얌 시스템은 지도나 GPS 없이도 광대한 제국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우편 배달원들이 지형 기억, 바람의 방향, 해와 자연의 징후를 읽는 능력 등 개인의 내비게이션 기술에 위존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로 길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군사적 성과와 우편망뿐만 아니라 몽골은 칭기즈칸 야사, 법령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법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진보된 법률 체계로 절도와 간통 같은 오늘날에도 문제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조항은 군대 전체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여성과 어린이, 가난한 사람을 무가치하게 보던 당시 세계의 낙후된 법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7번. 칭기즈칸의 무덤에 얽힌 미스터리. 칭기즈칸이 사망한 지 약 800년이 지났지만 그의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민간 전설들만이 존재합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매장 후 무덤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말대를 풀어 땅을 짓밟았고 어떤 이야기에 성강물이 방향을 바꾸어 무덤을 물 아래에 감추었다고도 전합니다. 심지어 매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매장하여 비밀을 지켰다는 설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인지 표투과 레이더, 위성사진, 드론 등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광활한 면적과 복잡한 지형은 이 작업을 거대한 도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의 위치를 찾아내더라도 현지 주민들이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여겨 발굴에 반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 칭기즈칸의 무덤을 찾지 못했지만 몽골은 또 다른 신비로운 자연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비 사막으로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화석 발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기 후기의 공룡 화석 수집지로 이름 높은 고비는 수천만 년 전 생명체의 흔적에 대한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80개 이상의 공룡 화석 샘플과 60개 이상의 다른 동물 화석지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는 고비가 한때 거대한 공룡들의 서식지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고비 사막은 성캄브리아기 시절 고대 해양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퇴적암층에는 암모나이트나 완족 동물처럼 이미 멸종된 해양 생물의 껍데기가 남아있어 현재 위척박한 사막이 과거에는 바다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8번.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이 나라의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몽골 중북부의 발약 1300m 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현재 몽골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평균 연간 기온이 약 섭씨 1.3도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월에는 기온이 영하 36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며 공기는 건조하고 사르르는 듯한 추위가 지속됩니다. 반면 짧은 여름에는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가 찾아오며 극단적인 기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찾는 관광객들은 다양한 명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수오바타르 광장은 몽골의 국민 영웅 담진 수오바타르의 동상으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입니다. 전통 음식과 쇼핑으로 난다면 검은 시장이라 불리는 재래시장이 인기를 끌며 각종 상품과 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으로는 간단사원이 있습니다. 이는 몽골 최대의 불교 중심지로 높이 26m의 불상은 종교적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도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는 전통 유목민 마을이 자리에 있으며 승마나가 축방목 같은 고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지만 밤이 삶은 매우 활기찹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은 따뜻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바나클럽에서는 라이브 음악과 함께 추위를 날려버립니다. 도시의 밤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벽난로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친밀한 모임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겨울 문화는 차가운 기온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밤의 거리를 산책하며 길거리 음식과 독특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밤거리도 있습니다. 일부 창의적인 카페에서는 몰골 전통 무용과 민속음악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생생한 문화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9번. 말이 사람보다 많다. 몽골의 유목 문화에서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삶의 일부이며 문화의 상징이자 가족처럼 여겨집니다. 흥미롭게도 몽골에는 약 350만 마리 이상의 말이 있으며 이는 몽골 인구 전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평균적으로 몽골인 1인당 말 한 마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대륙을 정복하던 시절 말은 군사작전의 핵심이었고 몽골 기병 위하략은 유라시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여전히 유목민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넓은 초원을 이동하는 주된 교통수단이자 가축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며 고기와 전통 유제품까지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몽골 아이들은 말을 걷기보다 먼저 배운다고 할 정도로 말과 유대감이 깊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의사들은 외딴 지역의 가축 치료를 위해 말을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는 말이 현대사회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말과 더불어 딜이라 불리는 전통의복 또한 몽골인들에게 필수품입니다. 이 델은 보온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다용도 도구로 앞부분이 겹쳐져 있어 다양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큰 주머니 역할을 합니다. 빵, 작은 칼, 돈, 찻잔까지 넣을 수 있으며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잘 때에는 담요처럼 펼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델의 색상과 무늬는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와 연령을 반영하여 공동체 내에서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재미있는 소문 하나는 몽골인들이 최초로 아이스크림을 발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고비 사막을 가로지르는 오카니 여정 중 동물 내장으로 만든 가죽 주머니에 우유를 담고 말을 타고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유제품이 차가운 온도와 움직임에 의해 얼게 되는데 이것이 말 아이스크림의 기원이라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몽골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거리 곳곳에서 아이스크림이 판매되며 냉장고 없이도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종이 상자에 보관해도 하루 종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번. 장엄한 관광지들. 몽골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관광지 중 하나는 칭기즈칸 시기위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입니다. 현재는 기초와 일부 석벽만 남아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대규모 고고학 중심지로 남아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은 고대의 벽돌터를 따라 산책하며 궁전 유적,
은재련소, 얌, 우편 시스템 이중개소, 그리고 아랍어, 중국어, 고대 몽골어로 된 비문 등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한때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을 잇는 행정, 군사, 상업의 중심지였던 번성한 수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카라코룸 근처에는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인 에르덴주 수도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16세기 말 왕궁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으며 초창기에는 60개 이상의 사원이 있었고 300명 이상의 승려가 거주했습니다. 비록 공산주의 시절 때 부분 파괴되었지만 현재는 세계의 주요 사원이 복원되어 불상, 탄카, 땡가, 회화, 고대 경전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하얀 탑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신성한 영적 공간이자 몽골 티베트 불교 연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은 고대 불상과 다채로운 그림을 감상하며 고요한 종교 분위기를 느끼고 초원이 불교 신앙과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몽골에서 가장 깊고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홉스골 호수가 있습니다. 약 200만 년 전에 형성된 이 호수는 깊이가 262m에 달하며 몽골 전체 담수의 약 70%를 보유한 소중한 생태자원입니다. 맑고 푸른 물 위에서 카약을 타거나 울창한 소나무 숲을 하이킹하고 별빛 아래서 캠핑하는 등 다양한 자연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술록을 키우는 차탄, 조개 독특한 삶을 직접 경험할 기회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는 완전히 얼어붙으며 스케이트 대회, 얼음 조각 전시회, 계절을 맞이하는 전통의식 등 다양한 겨울 축제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오르운 계곡입니다. 이곳은 유라시아 유목 문명의 발상지로 여겨지며 오르운강을 따라 100km 이상 펼쳐져 있습니다. 이 땅은 고대 튀르크족, 상루 제국, 몽골 제국 등 다양한 왕조의 권력 중심지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고대 튀르크 문자로 된 오르운 비문, 군사기지 유적, 고대 수도터 등 중요한 유적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말을 타고 달리며 웅장한 자연을 느끼고 유목 생활의 리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몽골의 어떤 장소를 가장 탐험해보고 싶으신가요?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11번 몽골의 신비로운 장소들. 몽골의 극서부에 위치한 알타이타 반보그드 산맥은 눈 덮인 웅장한 봉우리로 유명하지만 이곳엔 고대의 신비가 가득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암각화가 절벽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수천 년 전 이원시인 생활, 멸종된 동물, 심지어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미스터리한 영상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대 무덤군도 흩어져 있으며 발발이라 불리는 석상이나 거대한 바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산화 지도자들의 무덤으로 이친 문명들의 비밀을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산맥에서 정령의 존재나 미지의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한 옹기엔키이드 수도원은 단순한 역사 유적을 넘어 비극적인 과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때 1000명 이상의 승려가 거주했던 몽골 최대 불교 사찰 중 하나였지만 1932년 공산 정권하에 종교 박해로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려가 살해되거나 강제로 신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옹긴강을 따라 무너진 석벽들만 남아있으며 이곳은 매우 조용하고 슬픈 분위기를 짜냅니다. 일부 주민과 관광객들은 사라진 승려들의 영혼을 느꼈거나 한밤중 폐허 속에서 연불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불교 역사 속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증언하는 장소이자 과거를 되새기려는 이들에게 신비로운 목적지가 됩니다. 몽골에서 가장 큰 고고학 미스터리 중 하나는 중앙몽골에 위치한 노안우울 산입니다. 이 광활한 지역은 상루제국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유목제국은 한때 초원을 지배하며 고대 중국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일부 무덤은 이미 발굴되어 비단, 금, 비취,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온 정교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지역의 대부분은 여전히 발굴되지 않았으며 수많은 역사적 비밀이 이 땅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12번 몽골 유목 음식 문화. 호르옥, 코크옥, 몽골 유목민들의 대표적인 양고기 요리로 일반적인 조리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요리는 불 위에 직접 조리하지 않고 강에서 주운 자갈을 불에 달고 누이를 고기와 함께 밀폐 용기에 넣어 찌는 방식입니다. 이 독특한 조리법은 고기를 균일하게 익히며 자연스러운 육즙을 그대로 유지해 식감은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양고기 지방이 서서히 녹아 표면을 감싸며 광택이 흐르고 진한 고소함을 더합니다.
호루호글 맛보면 고기의 진한 감칠맛과 은은한 불향, 그리고 강자 갈택류의 짭조름하고 미네랄 향이 입안에 퍼지며 기존의 구이 아침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미각을 선사합니다. 겨울철 기온이 40도까지 떨어지는 옥한기에는 양기름이 몽골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굶주림을 이겨내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양기름을 삶으면 젤리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식감이 생기며 짭짤한 허브와 소금이 균형을 이루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납니다. 튀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상태가 되며 한입 베어 물면 짭조름한 기름만이 입안에 퍼져 추운 날씨에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아이락, 에어에그, 몽골 전통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발효말젓 음료입니다. 캐피어와 비슷한 부드러운 신맛이 있지만 동물성 유제품 특유의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가벼운 탄산감과 따뜻하게 퍼지는 목 넘김은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전통 나무 그릇으로 아이락을 큰 모금으로 마시며 신맛과 고소한 향의 조화를 즐깁니다. 아이락은 소화를 돕고 체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결속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임에서 이야기와 웃음을 이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아이락 외에도 몽골식 밀크티는 아침이나 식사 시간에 자주 마시는 음료입니다. 일반적인 단맛의 밀크티와는 달리 수타이차이, 수타이트사이, 는 녹차, 생우유, 소금 약간, 때로는 버터나 양기름을 넣어 만듭니다. 수타이차이는 짭조름하고 고소하며 따뜻해서 포만감과 체온 유지에 탁월합니다. 이 음료는 단순한 차를 넘어 식사의 일부로 여겨지며 유목민의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몽골식 밀크티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안대의 상징으로 존경의 표시로 자주 제공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몽골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맛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선택해주세요. 13번 가장 독특한 축제들 나담은 초원이 올림픽이라 불리며 몽골에서 가장 큰 축제로 매년 7월에 개최됩니다. 축제는 몽골 전통 3가지 스포츠 인경마, 활쏘기, 씨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마에서는 6세부터 13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출전할 수 있으며 경주 코스는 수십 킬로미터, 때로는 30km에 이르러 기수와 말 모두에게 높은 지구력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활쏘기는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몽골인이 탁월한 명중 실력을 보여주고 몽골 씨름은 체급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이기는 이변이 자주 일어나며 이는 관중의 흥분을 짜냅니다. 차강사르, 치안사, 일명 하얀달 축제는 몽골 문화에서 가장 경건하고 신성한 명절 중 하나로 음력에 따라 혹독한 겨울의 끝과 평온하고 번영하는 새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 모든 가정은 말젓, 양기름, 전통 튀김 보르촉, 보트속, 그리고 두툼하게 삶은 고기를 층층이 쌓아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제단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차강사르의 인사의 절은 매우 독특하여 어르신은 높은 자리에 앉고 젊은 사람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어른의 팔꿈치를 받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시기의 모든 행동과 의식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몽골인이 전통, 가족, 신앙 간의 끈끈한 유대를 드러냅니다. 전국적인 축제 외에도 몽골 서부 지역에서는 가을의 후미, 쿠어미 축제가 열리며 독특한 민속예술을 기립니다. 하이라이트는 um이라 불리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중 음성창법 공연으로 예술가들은 동시에 두세 개의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낮게 흐르는 물소리와 높게 울리는 바람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자연을 생생하게 모사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후미 예술가들이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가문 내에서 구전 방식으로 전수받아 연마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창적인 기술, 높은 난이도, 인간과 자연의 깊은 연결성을 지닌 예술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4번 몽골의 생활비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경제 중심지이며 세계의 다른 수도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생활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는 보통 월 30만 450달러, 한화약 410, 000620, 0001 정도가 들며 보다 소박하게 자연과 가까운 시골 지역에서 살고자 한다면 월세는 훨씬 저렴하게 15만 250달러, 약 205, 000340, 0001 정도입니다. 식비 또한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35달러, 약 4, 0007, 0001로 부드럽게 구운 양고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발효 요거트 등 전통적인 몽골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취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지역 시장에서 야채, 고기, 곡물을 구매하는 비용은 한 달에 약 15만 200달러, 약 205, 00027호, 000원 정도입니다. 몽골의 대중교통도 경제적입니다. 버스 요금은 단 2,030센트, 약 30만 400원이고 장거리 공유 택시도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 수백 킬로미터를 딴 1,015달러, 약 13, 00020, 000원로 이동할 수 있어 자가용보다 인기 있는 데 아닙니다. 월별 공과금도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전기, 수도, 인터넷을 모두 합쳐 6,080달러, 약 80, 00010, 000원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외딴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속 인터넷 요금이 월 25달러, 약 34,000원 이하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울란바토르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선택한다면 월 60만 800달러, 약 825, 0001, 10만원로 충분히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몽골은 평화롭고 비용 효율적인 생활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몽골이 살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5번 몽골 여행 꿀팁. 몽골 여행은 광활한 초원, 독특한 유목문화, 장엄한 자연을 경험하게 해주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을 원활하고 기억에 남게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몽골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로 이 시기에는 날씨가 온화하고 자연이 푸르며 나담 같은 대형 축제도 개최됩니다. 반면 눈 덮인 겨울과 독수리 사냥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2월이나 3월에 가는 것도 좋지만 방한복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털외투, 방풍방수 재킷, 편안한 긴바지, 스카프, 모자, 장갑, 두꺼운 양말 등은 필수이며 장거리 걷기나 승마 활동을 위해 방수 기능과 접지력이 좋은 편안한 신발도 꼭 챙기세요.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모기 퇴치제, 개인 상비약도 필수이고 몽골의 건조하고 바람 많은 기후로 인해 피부와 입술이 쉽게 틈으로 보습제와 립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목 캠프에서는 항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용량 보조 배터리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의 통화는 투구릭이며 시골이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은연금으로 환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울란바토르 내에서는 대부분의 대형 식당과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연금 위주를 이룹니다. 몽골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완대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르, 거, 내부로 들어갈 때는 문턱을 밟지 말고 반드시 넘어 들어가야 하며 사람이나 신성한 곳을 발로 가리키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이나 양손을 사용하여 존중의 뜻을 표현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몽골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독특한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리스트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므로 방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추가적으로 확인해주세요.